대한민국 대표 우량주가 정말 훨훨 날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면서 그 질주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경고라는 족쇄를 딱 채워버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이 기묘한 상황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년 만에 230% 성장이라니 이건 뭐 거의 신화죠. 모두가 축배를 들던 이 순간에 왜 한국거래소는 갑자기 빨간불을 켰을까요? 시장을 한순간에 혼란에 빠뜨린 이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총 4단계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사건 현장으로 가서 SK하이닉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자 경고 제도의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시야를 확 넓혀서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죠. 바로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지정 사건입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플러스 230%. 와,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가 써내려간 역사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면서 그야말로 시장의 왕좌를 차지했었죠. 그런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딱 지정된 12월 11일 시장 반응 한번 보세요. 싸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75% 빠졌고 모 회사인 SK스퀘어는 5% 넘게 하락했어요. 이건 뭐 잘 달리던 말의 발목을 규제가 꽉 잡아버린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아니, 이렇게 뜨거운 주가를 하루아침에 얼어붙게 만든 투자 경고. 도대체 이 제도의 정체가 뭘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투자 경고라는 제도는요, 이름 그대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냉각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본래 목적은 아주 좋았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이 작전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막으려고 만든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였죠. 하지만 투자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목소리처럼 말이죠. 아니, 펀더멘털이 이렇게 튼튼한 우량주가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인데 왜 규제가 이걸 가로막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사례랑 비교하면서 이건 오히려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죠.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작년에 총 44건이던 투자 경고가 올해는 벌써 72건을 넘어섰어요.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오히려 잘 나가는 우량주들이 규제의 칼날을 맞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올해 줄줄이 투자 경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나 실적 같은 건 고려 안 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경고를 받은 바로 그날,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숲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시간입니다. 이 마감 시황표에 아주 재미있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코스피 4100 돌파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런데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열심히 시장을 떠받치는 동안 기관은 무려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잔치는 벌어졌는데 정작 이 집주인격인 큰 손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판 그 돈, 그 8천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표에 힌트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시장의 자금은 양재부지 개발 같은 자산가치 재평가 테마나 AI, 헬스케어,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력기기 같은 섹터로 아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규제, 수급, 그리고 시장의 큰 흐름. 이렇게 복잡한 퍼즐 앞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라는 안개와 수급이라는 파도, 즉 단기적인 소음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슈퍼사이클과 기업의 튼튼한 펀더멘털이라는 장기적인 가치의 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분리해서 보기. 규제는 규제고 기업은 기업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둘째, 흐름 읽기. 한 곳에서 빠져나온 돈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돈의 길목을 지켜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호흡.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대의 큰 흐름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원래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 역설적인 상황.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남기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크리에이터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